사실이 있냐 없냐를 제가 묻잖아요. 예, 저 서류가 왔습니다. 와서 저희 제가 수사팀에서 저 서류 안에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본인이 아니 본인이 이야기를 아니라요. 예, 부장님. 아니 예. 묻는 바를 그대로 묻는 거에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예, 본인 생각을 그렇게 있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있죠. 들어가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세요. 그 부분을 들어가세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서 들어가세요. 청구 조사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7월 9일 날 JTBC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예. 저 진술서 띄워주시죠. 진술서에 담긴 임성근의 지시라고 있는데 JTBC 저 보도된 진술서 혹시 청장님 알고 계세요? 경북청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걸 못 봤다고요? 예. 위 보도에 나온 해당 진술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으냐고 하면요. 사단장이 밑으로 내려가라는 지시와 가슴 장화를 언급한 것으로 봤을 때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경북청장님? 그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사실인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세요. 저 해당 진술서에 있는지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왜 이런 걸 빨리빨리 답을 못 하십니까? 사실인지 아닌 것만 제가 여쭤봤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저 진술서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답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회를 다시 한번 더 드릴게요. 경북청장님, 저 진술서에 제가 방금 읽었던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까? 만약에 국회 상임위장에서 거짓말을 이야기하시면 경북경찰청장님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답변 똑바로 하십시오. 의원님 혹시 양해를 해주시면 지금 옆에 보조자가 이제 당시 수사 결과를 이야기하세요. 발표한 수사부장이거든요. 예, 예. 직접 한번 들어보셔도 수사부장 괜찮을 것 이야기하세요. 같은데. 네. 사실인지 아닌지만 이야기하세요. 저 진술서에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저 진술서도 저도 처음 보긴 하지만 저게 아마 저 해병대 조사단에서 해병대 조사단이 아니고 국방부 조사단이. 예, 저 군에 이첩에 올 때 온 진술서 같은데요. 당연히 경찰청에 저 자료가 있겠죠. 예, 그래 저희가 저걸 보고 그 사실이 있냐 없냐를 제가 묻잖아요. 예, 저 서류가 왔습니다. 와서 저희 제가 수사팀에서 저 서류 안에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본인이 아니 본인이 이야기를 아니라요. 예, 부장님. 아니 예. 묻는 바를 그대로 묻는 거에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예, 제가 말했잖아요. 사단장이 밑으로 내려가라는 지시와 가슴 장화를 언급한 거로 봤을 때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의 예, 본인 내용이 생각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인 생각을 그렇게 있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있죠. 들어가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세요. 그 부분을 들어가세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서 들어가세요. 청구 조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방금 번복을 하셨어요. 그런 태도로 볼 때 사단장의 지시가 있다라는 핵심 증언을 의도적으로 묵살한 것밖에는 안 보입니다. 이번 수사 결과 발표가. 그래서 경북경찰청의 수사의 공정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경찰청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예. 경북청장님 들어가시고요. 수사기록 회수와 관련해서는 청장님께서는 8월 2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셨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수사기록 회수, 자료 회수 관련해서. 어쨌든 그 사항이 끝난 이후에 저는 알았습니다. 그 언론 네.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보고를 받으신 겁니까? 추후에 보고도 받았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그 나요. 과정 중에서는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까? 1년의 자료 회수 과정 중에서.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자료 회수와 관련해서. 공직기강의 박모 경정이 국수본의 이모 총경한테 연락을 하고요. 이모 총경이 경북경찰청의 노규호 경무관한테 연락을 해요. 즉 계급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요. 소위가 중위한테 하고 중위가 대위한테 하는 형국이에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죠. 시간 잠깐 끊어주시고 행안부 경찰국장님 나와주세요. 경찰국장님 당시 용산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상황 총괄하는 업무 맡고 계시죠. 그 그죠? 당시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일 했으니까 다 알죠. 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국수본으로 연락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 파악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 당시에 저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파악 못했으면 문제 심각한 거 아니에요? 경찰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상황실에서 그런 업무를 파악 못하고 그런 게 청장한테 보고 못했다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파악을 네?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들썩들썩하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상황실에 파악을 못하고 경찰청장도 그걸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라는 건 경찰이 제대로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정보보고가 제대로 안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경북경찰청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들 전부 끌어내려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관계자들이 전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고 서류도 못 봤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신이 무능하다고 밝히는 꼴밖에 안 될 텐데. 공직자님들 제발 나라를 위해 힘을 써주십시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미친듯이 폭발할 수 있는 섹터, 그 기회가 왔습니다. 투자의 공식 중 이런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투자의 꽃은 대통령 선거다. 그 이유는 정부를 집권하면서 예산안을 직접 꾸리기 때문인데요. 집권당이 행하는 정책은 집권 당시 엄청난 지원과 투자를 받기 마련이고 그에 따라서 관련된 섹터가 미친듯이 폭발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세계 경제를 쥐흔드는 경제대국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 미국의 대선 정책과 관련된 섹터 내에서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의 엄청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밀고 있는 공약과 해리스가 밀고 있는 공약이 있는데요. 트럼프와 해리스 한쪽에 베팅하는 건 위험 요소가 크겠죠. 따라서 트럼프, 해리스 두 명의 대통령 후보가 동시에 밀고 있는 교집합에 투자를 한다면 11월 그 둘 중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인 미국 시장과 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명확하고 특히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저점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바닥권에 들어가신다면 더욱더 엄청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거고요. 몇 개월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최대 수익을 노리실 수 있습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미국 대선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배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